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5억 정도만 있으면 어휴 진짜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5억. 어떻게 보면 엄청 큰 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 정착하기엔 좀 애매한 금액일 수도 있죠. 오늘은 이 5억이라는 자산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현명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볼까 해요. 여러분의 자산 관리 고민에 시원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5억 자산을 만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5억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대박 한 방이 아니라 꾸준함과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돈의 흐름을 철저히 기록한다는 점이에요. 가계부를 꼼꼼히 쓰거나 앱을 활용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작은 돈이라도 어디로 가고 오는지 알아야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체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불필요한 과시성 소비도 잘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가치 소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죠. 명품 가방 하나 더 사는 대신 자기 개발에 투자하거나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는 시기예요. 진짜 부자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투자 습관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 모은 돈을 어떻게 불릴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 실행에 옮깁니다. 심지어 경제 위기가 닥쳐도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지금은 위기니까 일단 다 팔아버려야 해. 가 아니라 위기는 곧 기회. 라는 마인드로 침착하게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강한 멘탈, 단단한 갑바가 있어야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법이죠. 자, 그럼 5억이라는 자산을 가졌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일반적일까요?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평균 순자산이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이 5억이라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자산의 무려 78.6%가 부동산이라니.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사고 파는데 시간이 걸리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당장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예요.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함께 환금성을 고려한 분산 투자가 필수라고 말이죠. 돈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르고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바로 환금성이에요. 부동산에 올인하기보다는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에서 제시한 위험 중립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적정 비율이 주식 38%, 채권 38%, 대체 자산 6%, 현금 및 유동성 18%라고 해요. 이처럼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필요할 때 쉽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분들의 자산 관리는 더욱 전략적이어야 해요. 50대의 평균 순자산도 약 5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역시나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부동산 외에 배당주, 월세 소득을 창출하는 리츠 REITs 같은 금융 자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내 자산 포트폴리오가 너무 부동산에 쏠려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5억을 만들고 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0억, 20억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을 좀 드릴까요? 5억 원 자산 보유자들은 이미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월 수익도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산 가치를 높이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맞춘 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일부 부동산을 매도해서 투자금을 확보하고 더 가치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매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그렇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소비 패턴과 투자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 5억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돈으로 당장 집을 사지 않고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당주, 장기채, 리츠 같은 곳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꾸준히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요. 장기채는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지만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라 소액으로도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중요한 건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금융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면서 내 자산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5억이라는 자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5억 만들었으니 이제 펑펑 써야지 라는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소비하다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산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고 불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5억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5억을 만들고 나서 현명한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히 기록하세요. 둘째, 과시성 소비를 줄이고 가치 있는 소비에 집중하세요. 셋째, 돈이 일하게 만드는 투자 습관을 들이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세요. 이 네 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5억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투자는 인내심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단기적인 수익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꾸준히 투자하는 루틴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5억이라는 씨앗을 잘 심고 가꾸어서 더 큰 부자의 그릇을 만드는 경험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투자 생활을 위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